예, 투자와 관련된 우리의 궁금증을 전문가들을 모시고 깊게 이야기 듣는 스페셜리스트 시간입니다. 한미 간의 무역협정 팩트시트라는 게 공개가 됐는데요. 예, 관련된 이야기를 비롯해서 조선주 관련된 이야기 오늘 하겠습니다.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팩트시트 얘기는 좀 이따 하겠고요. 일단은 3분기 실적이 다 끝났는데 조선주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의미 좀 평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4분기 내년 상반기도 실적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3분기에 저희 영업일수 조금 모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네. 일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전 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늘어나는 업체들도 있었고요. 네. 마진을 일단 다 잘 지켜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HD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10%대 중후반을 기록을 했고, 네. 이제 그러니까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이 이제 9%대 이익률을 기록을 네. 하면서 내년이나 아니면 다음 분기에는 다 같이 두 자릿수 클럽에 가입을 하겠구나라고 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이익률 말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죠. 뭐 매출단만 늘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그죠. 네. 결국은 뭐 조선업이 특별히 업황이 안 좋을 때는 뭐 저가 수주하고 그죠. 버티기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이익률이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늘어나는 그걸 보라고 전부터 말씀을 이제 하신 거고요. 근데 제가 좀 질문 드린 것과 연관이 되는데 이제 내년 이후의 실적들을 좀 볼 때 결국은 이제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를 얼마나 받느냐가 중요한데 최근 조선의 신규 발주량이 좀 줄어들었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글로벌한 상황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글로벌 시장은 한 46에서 47%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국가별로 봤을 때 낙폭이 굉장히 심한 쪽은 사실 중국이고요. 중국은 거의 70%대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작년에 중국이 신규 수주를 그냥 쉽게 말해서 한 3년치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에 초호황일 때 글로벌 시장이 3년치의 발주가 한꺼번에 나올 정도로 되게 셌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중국이 좀 3년치를 수주를 했고 거기에 11,000조 한 선종이 이제 탱커가 좀 발주가 많이 나오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21년, 22년이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캐파 대비 더 많은 양을 수주를 했고 사실 23년 이후에는 지금 1년에 거의 1년치 정도로 수주를 하면서 수주 잔고를 조금 지키는 전략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적게 받은 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낙폭이 조금 적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목표로 했던 수준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업황과 상관없이 한국은 조금 수주 전략에 있어서는 이제 취했던 전략을 잘 실행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 발주량이 줄었다는 거 표면적으로만 보면 아유 뭐 이렇게 배 만들어 달라는 사람이 줄어든 거네 이럴 수 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이제 워낙 그 전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약간 좀 정상화군요, 그죠? 정상적인 과정. 평균으로의 획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뭐 큰 어떤 예를 들면 뭐 경기의 둔화라든지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뭐 이런 구조적인 요인은 이제 아닌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지난 한 시간 동안 이제 줄다리기가 있었는데 협의를 했고 소위 그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한미 팩트시트라는 게 공개됐습니다. 그 가운데 조선주 관련된 내용 좀 알려주세요. 네.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안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군함이 되었건 상선이 되었건 한국의 사업장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만약에 법적인 부분으로 이제 제한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해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저희 협상 과정에서 이제 처음 얘기가 나왔었던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도 건조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네, 그러게요. 뭐 가장 그 한미 간의 협상에서도 우리가 좀 유리한 입지에 서 있는 우리가 좀 카드로 쓸 수 있는 쪽이 조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좋은 방향이 있었고 또 미국의 뭐 고위 관계자들이 또 한국을 방문해서 조선소를 방문하고 있다는 얘기가 이제 어제 오늘 들리는 건데요. 다만 이건 사실 조선업만 관련된 건 아닌데 지금 투자 협상 이후에 고위 관련 말을 아꼈던 그 뭐 정책실장이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상당히 그 초반에 어려웠다. 뭐 일사늑약을 얘기하면서 뭐 이게 지금도 보니까 투자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게 뭐 반을 떼서 쉐어한다든지 이런 게 조선업도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미국에서 만들어 가는데 나중에 실익이 없는 거 아니냐. 이익을 상당 부분 미국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조선업은 안 그런 거예요? 조선업은 그런 얘기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저희의 걱정은 뭐였었냐면 어쨌든 조선업 자체가 이 전체의 협상에서
약간 카드로 쓸 수 있는 예. 부분이었었잖아요. 어쨌든 예. 우리가 유리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었어서 저는 이거를 협상 카드로 쓰고 다른 산업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네. 그러한 부분은 좀 없었던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 팩트시트가 나온 걸로 인해서 아, 미국이 정말 급하구나라는 거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빠르게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 결국 한국 건조를 건너뛰고는 할 수 없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양쪽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결과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동안은 이제 결국은 미국은 그 배를 지금 제대로 지을 수 있는 설비나 인력이 없어서 한국에서 해야 되는데 좀 그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명확치 않았던 부분들이 확인이 좀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미중 간의 그 무역 분쟁도 합의는 아니라 1년 정도 유예를 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에 대한 특별히 하나그룹에 대한 중국의 견제 이런 것도 좀 유예가 된 것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한미 간의 조선협력이 이제 시작돼서 앞으로 여러 논의들이 있을 텐데 국내 기업 가운데 이제 분야별로 어떤 형태로 이제 어떤 기업들이 주로 그 협력을 하게 될까요? 여름에 있었던 그 정상회담에서 사실 국내 주요 조선 업체들의 수장들은 다 방문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각각 이제 민간 업체 대 민간 업체의 위치로 이제 뭔가 협정을 맺는 파트너십에 해당하는 그런 상대 기업을 다 결정을 하고 온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 건조를 하기로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전함의 건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예. 저희는 일부 파트 건조 시스템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지에서 굉장히 건조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 게 가장 크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국내에서 방위 산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만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실질적으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미국에 가서 비건마린 그룹과 이제 협정을 맺고 온 부분이 있어서 예. 이제 국내 주요 대기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3대 조선 업체들은 다 미국과 관련된 사업에 어느 정도 일조를 할 것 같고 이제 그 부분이 한국으로 만약에 오게 되면 저희가 전략 상선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인지라 조선 업체들과 같이 협의해서 이제 그 뭔가 파트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전체 선박을 만드는 협력 업체들한테까지도 네. 모두 다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표면적으로는 이제 한화그룹이 제일 그 일선의 협력을 많이 하나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그룹이 그래도 다 거기도 이제 다 방산들 했으니까 했던 거고요. 삼성중공업은 조금 이제 멀어져 있지 않나 싶은데 결국은 이제 조선 3사들이 다 참여를 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셔야 그리고 될 이제 것 같습니다. 그게 조선사들이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면 단계적으로 기자재 업체에도 이제 수주가 가는 이제 거고. 낙수 효과가 그런 생기는 거죠. 네. 부분을 볼 수 있겠죠. 한미 조선협력 얘기했고요. 다음 또 이제 조선업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하게 되면 가장 그 기대가 되고 돈이 되고 그런 게 이제 거부가 같이 LNG 선종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LNG 쪽이 계속해서 돈 버는 캐시카우가 되는 겁니까? 내년 이후에도? 네. 내년에 수익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내년이 아마 국내 조선 업체들 기준으로 LNG를 인도하는 최대 해가 될 것으로 보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21, 22, 23에 걸쳐서 수주한 것들을 지금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선표에 있어서 빈집일 시기는 28년이고요. 왜냐하면 28년에 LNG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수요자와 28년에 저희가 LNG를 인도해 드릴게요라고 얘기하는 공급자 사이에 그 프로젝트 기간에 약간 미스매칭이 있습니다. 예. 근데 25년에 그런 이유는 24년에 저희가 LNG 신규 수출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이제 추가로 더 승인된 게 없었기 때문이고 1년이 지나서 이제 25년부터는 다시 승인이 이루어져서 25년 한 해 동안 저희가 신규 수출 승인이 이루어진 프로젝트가 거의 5천만 톤 넘는 수준이거든요. 이 정도면 이제 100척 정도의 수요가 충분히 네. 추가로 가능한데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29, 30년을 타겟으로 한 인도에 아마 좀 쓰이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은 한 해 정도 중간에 쉬어가는 기간은 있긴 하겠지만 LNG에서 꾸준하게 조금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LNG는 기본적으로 저는 상식선에서 다 질문 드리는 겁니다. 굳이 이제 전문적인 거는 이제 엄연히 말씀해 주시고 아무래도 중동 쪽에서의 예전에도 카타르 대기 발주 이런 게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미국
이제 유럽하고 러시아하고 사이가 안 좋고 전쟁하니까 이제 그쪽의 수요로 이제 미국 쪽에서 발주 이런 게 많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런 영향도 실제로 좀 있었습니까? 네. 실제로 25년에 이루어진 신규 수출 예. 프로젝트 5건 중에서 4건이 다 미국 프로젝트이고요. 예. 나머지 하나가 이제 아르헨티나 프로젝트인데 네. 이제 미국에서 파서 생산해서 파는 그 최종 목적지는 대부분 중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도착지가 유럽이거나 아니면 이제 한일이 네.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이제 도착지 자체의 성향으로 봤을 때 한국 조선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발주 물량이 되겠구나라고 저희가 네.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우리 조선업체들이 이미 뭐 고부가 선정으로 갔기 때문에 말씀하신 고부가 뭐 LNG라든지 이중연료 추진소 이런 거로 가고 벌크 이런 쪽은 이제 많이 안 할 텐데 근데 내년 이후에 선정 구정이 좀 바뀔 수 있다 이런 뷰를 제시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네. 인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내년이 이제 가스선 기준으로는 최대치인데 그 네. 뒤에 선표에는 다시 컨테이너가 조금 많이 섞여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가 조선소 안의 손도 많이 필요하지만 조선소 밖의 손을 많이 타는 선종이에요. 그래서 협력업체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지 네. 이 선종이 제때 잘 인도가 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협력업체들 같은 경우는 27, 8년에 인도될 선박들을 타겟으로 했을 때 저희가 추가 성장성을 조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컨선이 오게 되면 조선업체들의 수익성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재 업체들은 좋을 수 있지만. 네. 근데 저희가 21년부터 24년 사이에 가장 많이 오른 성과가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21년 정도에 수주한 컨테이너와 23년 이후에 받은 컨테이너의 그 수익성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조선 기자재 얘기가 나온 길에 앞으로 말씀하신 선정 구정의 변화들도 기자재가 좀 수혜를 입을 수 있고 그 전에 뭐 엔진 업체 같은 경우 말씀하셔서 수익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최근엔 조선주도 조금 조정인데 확실히 보면 조정받을 때 기자재 조정폭이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기자재는 맞습니다. 이제 어떤 걸 좀 포인트로 봐야 됩니까? 네. 기자재 업체들은 근데 저희는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이제 추가적인 성장성에 대한 생각을 저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조선 업체들이 원래 25년 이후에 이제 양적 성장은 없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잖아요. 네. 국내 조선 업체들 예. 기준으로. 근데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내년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일부 업체들이 과거에 멈춰놨던 운영 설비를 다시 좀 재가동하겠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네. 한국 업체들 같은 경우도 28년 인도분부터 추가 성장성이 외형 성장이 생길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협력업체로 들어가 있는 기자재 업체들도 추가적으로 그거에 대한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28년에 양적 성장이 되는 부분이 26년 수주에서 좀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기자재 업체들 기준으로는 27년에도 성장성을 조선 업체보다 오히려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기자재 뭐 주가 변동성은 다 알고 계시고 알고 감안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조선주보다도 뭐 올라갈 때 사실 또 되게 탄력 있게 올라가잖아요. 그쵸. 조정받을 때도 조정이 있는 건데 기자재 가운데서의 그 섹터는 어디가 그동안 이제 뭐 엔진 같은 경우는 얘기 많이 했고 본행지도 있고 뭐 사실은 배 위에 선상에 뭐 구조물도 있고 굉장히 여러 그 분야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변화 쪽에서 물론 다 같이 수혜를 받겠지만 특별히 조금 더 스테디하게 갈 수 있는 그 분야는 어디 쪽이에요? 예. 조금 기자재 업종 네. 내에서 대장은 여전히 엔진일 수밖에 없고요. 네. 특히나 컨테이너 또한 LNG 선박처럼 저희가 이중연료 추진 엔진을 거의 100% 탑재하는 부분이 있기 예. 때문에 엔진사의 매출 믹스에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LNG에서 컨테이너로 조금 선종이 바뀐다는 말씀을 네. 드리면서 조선업체에 1대1로 붙어있는 퍼스트 벤더 기자재 업체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세진중공업이나 오리엔탈 전공 그리고 저희가 커버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대임스 같은 업체들이 아마 그런 데에서 이제 추가 매출 성장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조선주가 또 기대감이 있으면 좀 올라왔다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재는 변동성이 크지만 사실 조선주 자체는 뭐 그렇게 많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올라가고 그런 국면인데요. 연말 또 내년을 보면서 조선주를 볼 때 투자의 관점이나 혹은 이제 매수 보유의 전략들 그리고 조선주 타픽까지 마무리해 주십시오. 요즘이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 좀 어려운 대형 주장이라서 더 그렇죠. 힘들어 하시는 예. 것 같아요. 많이 올랐는데 내가 이걸 가져가야 된다고 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팩트시트 발표된 부분도 보시면 어쨌든 대형 조선 업체들은 내년에 이제 새로운 수주 국면으로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주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에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고밸류에이션 논란을 밟으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가장 접근을 잘하고 있는 건 여전히 HD현대그룹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 특히나 합병으로 인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많다라고 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HD 한국조선해양을 여전히 탑픽으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HD 한국조선해양이 그런 합병 내지는 어떤 그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구성이 가장 제일 안정적입니까? 네. 뭐 아무래도 현대의 그 사업 3사를 그대로 들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예. 그리고 수익성 측면에서 제일 잘 하고 있는 비상장 조선사도 또 들고 있는 부분도 있고. 삼호중공업 같은 경우. 그리고 예. HD 현대마린 엔진도 한국조선해양 인수를 한 케이스에 해당이 네.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엔진사에서의 성장성까지도 같이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조선주 이야기 오늘 했고요. 내일 예고 잠깐 하겠습니다. 내일 스페셜리스트 시간에는 반복되는 AI 버블론의 정체? 현황. 네. 특별히 이제 반도체 쪽을 많이 다루시는 우리 이주환 애널리스트와 함께 핵심이 또 반도체잖아요. AI 반도체 얘기 내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스페셜리스트는 조선주 얘기였습니다.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위원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